마플 시너지 수학2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의 스텝 3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6번부터 볼 건데, 자, 이 문제는 풀기 전에 교점에 대해서 살짝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점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소관계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소관계가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함수를 딱 그려놨을 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원래는 f라는 함수가 더 크다가 여기에서 f가 더 크죠. 근데 여기 안쪽에선 g가 더 크고 그 다음 다시 f가 더 크다. 누구를 기준으로 이 대소관계가 바뀌냐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교점에서는 무조건 대소관계가 그럼 바뀌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관계도 있냐면, 자, 대소관계가 안 바뀔 수도 있어. 대소관계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 자, 언제 이게 그대로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접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함수가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함수를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리게 되면 분명히 교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고 항상 이 이차함수의 개형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소관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가 접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y는 2x하고 y는 3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관찰해 볼게. 자, 2x를 한 요 정도로 해서 y는 2x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y는 3x를 한 요 정도로 그려볼게. 자, 그랬을 때 일단 fx가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준 게 1,2하고 2,6인데 1,2라고 하는 점은 현재 y는 2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2를 이 정도로 찍어 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6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현재 y좌표가 6이니까 요 y는 3x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정도로 찍어 놓을 수가 있겠구만. 그래서 1,2와 2,6을 찍어놨을 때 이 fx라고 하는 게 2x하고 3x하고 그리고 교점이 각각 1하고 2에서 생긴다는 거 되겠죠. 근데 교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fx가 2x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2x와의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개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2에서도 지금 현재 y는 3x와 교점이 생기겠죠. 2,6에서 만날 거니까. 근데 여전히 3x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고 싶다.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문제를 푼다의 느낌, 계산을 해서 뭔가 값을 구한다의 느낌보다도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2가 될 거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f'1은 2다. 그 다음 f'2는 3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이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67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가조건, 나조건을 봤을 때 가조건은 별조건 아닐 것 같고 나조건이 이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게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fx를 식을 직접 여기에서 구하자라고 한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프에서 결국 fx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고 그 다음 요 3차 함수보다 아래 깔려 있다. 요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만만한 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부터 관찰을 했을 때, 자, x절표는 일단 1,0이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6인 직선이야. 그럼 내가 그릴 때 한 여기다가 1을 찍어놨다라고 한다 치면 기울기 6자리의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차 함수를 관찰을 할 건데 이 3차 함수는 또 특징이 뭐냐? 얘도 1,0을 지난다. 그러니까 1,0을 지나니까 현재 여기를 지날 건데 다만 여기를 지나면서 이 직선과의 관계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프라임 값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프라임 값이 6보다 크면 이렇게 급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만약에 프라임 값이 6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완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프라임 값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미분을 일단 해보죠. 자, 미분했을 때 나오는 식이 6x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궁금한 건 x가 1일 때에 대한 상황이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이거 6 나온다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6으로 나온다는 건 결국 이거 접선 자체가 기울기가 6이라는 거고, 이 노란색 자체가 3차 함수의 접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생겨먹은 것은 1에서 접하는 개형을 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y절편까지도 관찰을 해보면 현재 3차 함수의 y절편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그려놨는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fx는 여기 사이에 낑겨 있고 싶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뭐 이거 어떻게 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 1이라고 하는 지점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아예 1에서 만나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게 fx가 지금 현재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6이 아니라면 이게 완만하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급하게 지나가거나 이 정도의 개형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형은 내가 원하지 않죠. 여기 사이에 계속 낑겨 있고 싶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러면 fx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되겠나?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딱 통과하는 그 정도의 개형을 fx한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fx에 대해서 정보를 몇 가지 꺼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자, 여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f1은 6이다. f1은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서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프라임 값 자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6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이에 낑겨 있으면서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1은 6이다 라고 한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하나 찾아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수, 이 fx라고 하는 다항함수의 차수를 봤을 때 차수가 3차보다 크잖아. 3차보다 크면 현재는 지금 현재 파란색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차수가 얘가 3차보다 크다면 언젠가 이게 앞지를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3차 이하여야 합니다. 는 3차 이하다. 그러니까 2차인지 3차인지 1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차 이하다 라고 한 것까지는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와 그 다음 가족권에 있는 f0은 마이너스 3까지 해서 fx를 추론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차수가 얘가 몇 차식인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나는 케이스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가 1참수다 라고 쳐봐. 그러면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따지자면 얘가 x가 될 건데, 다만 x에다가 절편이 현재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서 나는 체크하는 겁니다. f1이 0이냐 라고 했을 때 f1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바로 탈락.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를 관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 함수도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를 한 개만 딱 가져와 볼까? 더하기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했을 때 내가 관찰한 것은 1번과 2번, F1과 F'1을 봐야겠죠. 자, 1번을 봤을 때는 F1.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2에다가 A가 될 거니까 A-2가 될 건데 얘가 몇이 되고 싶어? 0이 되고 싶어? 자, 그래서 얘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값은 2라고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F'1이 6이다 라고 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미분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F'1 바로 한번 써볼게. 자,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했으니까 2에다가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6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의 값은 4라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나는 위에 거에서 A가 2라고 했는데 A가 4라고 다시 나왔으니까 뭐가 발생했어? 모순이 발생했죠. 이거 동시에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탈락이다. 요 정도의 느낌. 자, 그래서 마지막 3차 함수에서 이제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fx가 만약에 3차 함수다라고 했을 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x 세제곱에다가 ax제곱, b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까지. 그러면 이거 미지수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둘 다 써야 될 거야. 첫 번째로는 f1을 볼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2가 0이다. 자, 두 번째로는 f'1이 6이다 라고 한 거 관찰할 거고, 그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다시 2a에다가 그 다음 b까지 했을 때 얘가 6이다 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a와 b를 연립하시면 될 거고, 그럼 나는 여기에서 여기를 통째로 빼면서 정리를 했을 때 5 더하기 a가 6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은 1이라고 꺼낼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b의 값도 마찬가지로 1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A와 B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킨다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답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겠고 문제에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A, B 구해놨으니까 F3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으로 관찰하기 힘들다라고 한 거. 그래서 내가 식으로 한번 생각해봤더니 힘들다. 그랬을 땐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그래프의 형태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fx를 1차, 2차, 3차로 케이스 분류하면서 관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68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A하고 F'A를 알려주고 나서 리미트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fx에 대한 식을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극한으로 해서 인수분해하고 그런 느낌은 아닐 거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겠다는 것은 fx라고 하는 함수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에서 fa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fx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식을 조금 변형해 줄 건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자, 여기에서 fx의 개수로 걸려있는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한 거 그대로 묶어주면서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fx라는 건데 다만 나는 이 fx라는 주인공한테 필요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a죠. 그래야지 미분계수의 정의 f'a를 꺼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fa다 라고 한 걸 내 맘대로 넣어줄게. 자, 그러면 수습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더하기에 a제곱 fa를 했다는 거 되겠지. 내 맘대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빼주면서 수습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빼기에 a제곱 fa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우리 소외된 요 친구 그대로 다시 써주면 x제곱의 fa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요 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fa라고 하는 게 그대로 똑같이 묶일 수 있겠죠. 그래서 fa로 묶었을 때 나오는 게 x제곱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자, x 마이너스 a에다가 x 플러스 a다 정도로 인수분해도 해볼게.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한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한 건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서 x-a분의 fx-fa다 라고 한 것은 f'a의 정의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a제곱을 붙이면서 f'a다 까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다만 요 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분수를 찢어서 여기 x-a를 하나 더 깔았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약분이 된단 말이지. x-a를 죽이면서 여기에서 x에다 a를 대입하면서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 2a에다가 fa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2a fa. 자, 근데 여기에서 숫자를 다 알려줬단 말이지. 그래서 다 대입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자, f'a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고 자, fa는 4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하면 8a가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이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뒤집혀져 있는 형태라는 거 되겠죠. 그럼 뒤집혀져 있는 형태에서 최대값이라고 한 건 결국 대칭축에서 꼭지점의 y좌표를 관찰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대칭축의 y좌표 x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처리를 하시면 2라고 나올 거고 이 2라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에다 플러스 16하면 더하기 8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당연히 이 리미트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 할 줄 아셔야 되겠고 이거는 일단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극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69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하면서 fx가 x-2의 세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식을 잡아볼 수 있는 것은 fx가 x-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남는 것은 x 그리고 마이너스 a까지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되겠지. 자, 나 조건만 잘 풀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극한식에 대해서 이 fx를 그대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거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놔도 괜찮을 거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인공은 사실 fx입니다. 자, f1이라고 하는 숫자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fx한테 포인트를 맞춰줬을 때 fx한테 필요한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f1이죠.
그래야지 F'1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니까 물론 요놈은 수습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 되겠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x제곱 F1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더하기 F1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F1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분자 살짝만 정리를 해보면 얘 1-x제곱에다가 F1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 극한식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x-1분의 fx-f1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사실 f'1이야. 자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서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게 2분의 1의 f'1.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x제곱이 그대로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건 마이너스 하나 남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f1만 남을 거고 나머지가 다 죽는 형태. 그래서 마이너스 f1이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숫자는 얘가 7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모르고 있는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대입을 해서 1을 대입해서 f1과 f'1을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f1부터 구해보면 자 x자리에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면서 1-a. 자 그래서 a-1이죠. 자 그 다음 나는 f'1도 풀어야 될 거니까 미분을 해야 될 거고요. 자 미분을 여기서 곱에 미분을 해도 괜찮을 거고 f'x가 3의 x-2의 제곱과 x-a 이게 x-2의 세제곱을 미분한 거죠. 그 다음 x-a를 미분하면 그대로 죽어버릴 거니까 x-2의 세제곱만 남을 것이고 자 여기다 나는 1을 대입하겠다 라고 한 게 목적이었지. 3에 자 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죽는 거고 1-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3a 더하기 3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그럼 나는 이거 전부 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a에 대한 식을 풀겠다 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야. 자 그럼 2분의 1의 f'1이니까 나오는 것은 1-2분의 3a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나는 뺄 건데 f1을 빼겠지. 그래서 a-1을 빼겠다. 자 그러면 이거 식 정리를 해보면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5a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까지 나왔고요.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것은 얘가 7이라고 주고 있는 거죠. 될까? 그래서 2를 넘기면 5가 될 거고 5끼리 약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나오는 a에 대한 결론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구했으니까 나는 fx에다 대입을 해서 그대로 fx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묻는 값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건 가족권에서 4차함수의 거의 대부분의 인수가 잡혀 있고 그럼 나는 a라는 미지수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극한식을 정리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0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3차 함수로 나와 있고 f1은 4라고 했는데 자, 요 극한식을 잘 정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겠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의 1 더하기 k제곱 h까지 나와 있는 거에서 나는 뉘앙스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게 얘한테 마이너스 f1을 넣어주고 h분해를 깔아주면 이거 f'1에 대한 얘기로 풀어볼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마이너스 f1이 필요해. 자 마이너스 f1 어디서 꺼내올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f1이 4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숫자를 관찰해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5f1이고요. 마이너스 5f1이라는 숫자는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마이너스 f1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f1이라는 숫자가 상수니까 그럼 k는 1부터 5까지 5개의 항에 대해서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f1이죠. 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고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니까 이 시그마에 대해서 합치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다가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자 크게 다시 묶는 건데 f의 1 더하기 k제곱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f1을 그대로 이 시그마 안쪽으로 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나는 델타 y의 구조를 맞춰놨다는 거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h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 h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게 시그마 안에선 변수가 k라는 거 되겠죠. h라고 한 건 시그마 입장에선 사실 상수에 불과해.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h분의 1 죽여버리고 여기다 h를 껴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프라임에 대한 요소가 만들어진 건데, 다만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살짝만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f 더하기 g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극한을 취한 것은 각각이 수렴한다는 조건만 있다면, 전제만 있다면 리미트 f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g로 찢을 수 있다는 거 되겠지. 자,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에 대한 극한을 처리하나 아니면 각각의 극한에 대해서 합으로 처리하나, 이게 사실 결과가 같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합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극한을 취하겠다라고 한 건데, 나는 반대로 극한을 먼저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걔네들을 합으로 연결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여기에서 리미트와 시그마의 위치를 바꿔줘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1 더하기 K제곱 H에서 F1을 빼자.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제 델타 X를 맞춰줄 건데,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K제곱 H에서 1을 뺄 거니까 남는 것은 K제곱 H죠. 그래서 분모에 K제곱 H가 있어야겠고, 걔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K제곱이 다시 곱해지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리미트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게 그대로 뭐야? F'1이죠. 자, 그래서 얘가 F'1이다 보니까 다시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제곱에다가 F'1을 곱한 형태. 근데 여기에서 K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F'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그마 입장에선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T 나가도 역시나 괜찮겠고,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에 다시 F'1 곱하기에 K는 1부터 5까지의 K제곱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숫자만 살짝 정리를 해보면 6분의 자 5에다가 6에다가 그 다음에 11이다 까지 써놓을 수 있을 거고, 계산했을 때 55라고 나올 거야. 그래서 55 F'1이다 라고 한 게 이 극한식의 결론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얘가 110이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려준 건 뭘 알려준 거야? F'1의 값이 2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 풀어서 이거 딸랑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게, 내가 fx를 구하기 위해서 문자가 2개라는 거 되겠죠. 문자 2개인데 식도 2개가 나와 있죠. 왜? f1은 4라고 했고 f'1은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2개 대입했을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거니까 계산까지 한번 마무리 해볼게. 첫 번째 f1이라고 했을 때 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될 거고, 자, 얘가 지금 문제에선 4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F'1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차피 미분에서 1을 대입하는 거다 보니까 나는 그냥 개수를 가져올 거고요. 그럼 3 더하기 2 더하기 A다 라고 가져올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값이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2하고 2하고 죽여버릴 거고, 나오는 값은 A가 마이너스 3이군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나오는 값은 B의 값이 5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 B의 값을 전부 다 꺼내놨고, 문제에서 A, B를 곱해서 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극한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극한식을 정리할 때 포인트는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요 20, 마이너스 20이라는 숫자를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이건 눈치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이 함수값 입장에서 필요한 게 마이너스 F1이니까 거기에서부터 눈치를 잡고 얘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과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렴한다는 전제만 있다면 합의 극한을 보나 극한의 합을 보나 똑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극한과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이걸 순서를 뒤집어 놔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뒤집고 리미트에 대해서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를 처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1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x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극한식에 대해서 사실 덧셈의 구조가 너무 길다라고 한 게 일단 첫 번째 느낀 점이고, 그래서 나는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보고 싶어. 근데 시그마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일반항이 잡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주면 A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 얘는 A2라고 해볼게. 두 번째 항. 그 다음 얘는 세 번째 항 A3죠. 자, 결국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K번째 항 AK를 구하겠다라고 한 게 일단 나의 목적이고요. 자, AK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형태는 F의 1 더하기 N분의까지는 공통이야. 얘는 무조건이고,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봤을 때 자,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2의 제곱이니까 이거 등비수열의 구조라는 거 되겠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에 들어오는 것은 K번째 항이야 지금. 그랬을 때 2의 K-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AK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럼 나는 얘를 다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n 곱하기에 자, 시그마 한 다음에 K는 1부터 출발해서 어디론가 갈 건데 다만 여기다 써놓는 일반항이 F의 1 더하기 n분의 2의 K-1제곱이다 라고 써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봤을 때 K에다가 1 대입하면 얘가 n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9제곱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 총 10까지 가야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근데 요 시그마 안에다가 마이너스 10까지 해서 우겨 넣어준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항이 총 10개짜리니까 마이너스 1만 딱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정도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치를 살짝 잡아야 되는 게 어차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형태 하고 싶을 거거든. 근데 필요한 건 델타 y고 1 더하기 어쩌고가 있으면 마이너스 F1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서 기똥차게 숫자가 잘 떨어지고 있는 것은 F1이 그대로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F1이다 라고 써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델타 Y의 구조가 맞춰져 있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일단은 N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입장에서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N은 그대로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리미트하고 시그마의 위치에 대해서 이거 바꿔줘도 괜찮습니다. 수렴한다면 각각이 어차피 F'1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리미트를 안쪽으로 넣어줄게. 자, 그래서 시그마를 바깥쪽으로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구조가 F의 1 더하기 N분의 2의 K-1제곱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 마이너스 F1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나는 일단은 분모에다가 뭘 넣어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델타 X가 필요하죠. 델타 X니까 그대로 요 놈을 그대로 넣고 싶은 거야. 그러면 N분의 2의 K-1제곱이다 라고 한 거 넣어줄 거고 다만 다시 수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2의 k-1제곱이다 라고 한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한 게 사실 여기 n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 안 넣어줬거든. 자, n이라고 한 거 시그마 안으로 넣어줘도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n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극한식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n끼리 약분을 해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 게 여기까지 해서 극한을 처리하면 자,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전부 다 0으로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 자체가 그대로 F'1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F'1에다가 그 다음에 남는 게 2의 K-1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K-1제곱. 자, 근데 여기에서 F'1이라고 한 건 사실 이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2거든. 2라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식 자체가 사실은 2의 K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K제곱에 대해서 시그마를 하겠다는 건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공비가 2니까 2-1분의 첫째 항은 2죠. K에다가 1 대입하면 2에다가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답은 분모가 어차피 1이니까 분자 보면은 2의 11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거기다가 2배해서 20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처리를 해서 나오는 답은 2046이다 까지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포인트냐, 여기 나와 있는 극한식 자체가 사실 대놓고 이거 시그마 쓰라고 어떻게 보면 떼 쓰고 있는 거거든. 제발 시그마 써주세요. 왜? 덧셈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식을 정리하면서 F'1의 구조까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2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구간이 나뉘는 함수로 나와 있는데 자, 조건 나와 있는 게 미분 가능 그리고 역함수 존재입니다. 일단은 나는 미분 가능부터 얘기를 할 건데 다만 여기에서 1차 함수, 3차 함수는 일단은 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나는 A에서가 지금 문제가 유일하게 될 거고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땐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죠. 첫 번째는 연속성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무스죠. 스무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형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되는 개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속부터 체크를 하자. A에서의 저극한과 우극한을 관찰을 했을 때 자, FA-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A를 대입하니까 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라고 했을 때는 A 플러스다. 그러니까 우극한을 관찰했을 때 여기다 A를 대입하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B다.
자, 그래서 일단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는 식을 하나 꺼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스무스라고 한 건 좌프라임, 우프라임을 봐야 되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도함수를 꺼낼 거고요. f'x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자, 얘는 그냥 1이고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나오는데, 다만 여기에서 등호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등호를 껴놓지 않습니다. 미분을 했을 때. 자, a보다 작다라고 할 거고 x가 a보다 크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나는 좌프라임, 우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f'의 a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a보다 작은 지점에서의 도함수 값이니까 1이죠, 그대로. 그 다음 f'의 a 플러스라고 했을 때는 a보다 큰 지점에서 a를 대입해서 관찰을 하면 될 거니까 나오는 값은 3a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는 식도 등장을 했군요. 자, 여기서 나온 두 식을 비교했을 때 이게 위의 식보다 아래 식이 조금 더 쉬운 형태다 보니까 아래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3a제곱 마이너스 2가 1이니까 a제곱이 1이고요. a제곱이 1이라고 한 것은 a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위의 식에서 b의 값을 마찬가지로 꺼낼 수 있을 거야. a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2하고 b-1이 같으니까 b의 값은 3이라고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서 정리를 했을 때 얘는 0이고 얘는 1 더하기 b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다만 나 조건을 아직 안 봤죠. 우리가 역함수 존재한다 라고 하는 조건은 다시 정리를 했을 때 사실은 1대1 대응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 근데 이 1대1 대응이라고 한 것을 그래프에서 얘기를 했을 때 특히나 연속함수라면, 연속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연속한다면 얘가 계속해서 증가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하든가, 그래서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연속 함수인 건 괜찮겠고, 그러면 계속 증가하든가 감소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함수의 부호를 봤을 때 첫 번째 a가 1일 때부터 해볼게. 자, a가 1이면 1보다 왼쪽에서 1이잖아.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양수지. 도함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1보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거야. 근데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 거 관찰을 해보면, 자, 1로 계속 오고 있어. 나는 f'x 그린 거야. 자, 1로 계속 오고 있다가 여기 a라고 하는 지점 1이죠. 자, 1에서부터는 3x제곱 마이너스 2겠고 여기 1 대입하면 딱 1이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1부터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첫 번째 a가 1일 때에 대한 개형이 되겠고, 이때는 사실 괜찮은 게 이게 계속 부호가 양수란 말이야. 계속 부호가 양수라는 건 뭐야? 도함 fx가, 원함수 fx가 계속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될 거고, 그러면 역함수 존재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사실 답 자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얘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 누가? fx가.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1일 때가 그대로 답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내가 상황을 보여주면,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a까지 해서는 계속 도함수가 1이다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만 이거 마이너스 1부터 이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 3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한 게 여기에서 움푹 파이는 이 정도의 개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부호가 음수인 지점이 나온다는 거 되겠죠. 양수이다가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 정도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럼 f'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결국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케이스가 카트가 되는 겁니다. 자, 나오는 답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a, b를 전부 다 구했고, fx라고 한 것도 사실 여기에서 f3이라고 했을 때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f3이라고 한 건 여기다가 대입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에서 첫 번째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fa-fa 플러스 f'A-와 f'A 플러스 얘네들이 전부 다 같다 가지고 얘기를 하겠고, 두 번째 역함수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원함수의 개형이 계속 증가하는 또는 계속 감소하는 그런 개형을 그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73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유일한 조건인데, 다만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연속을 체크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스무스를 체크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를 체크해야 돼.
근데 요 두 가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일단 1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경계가 문제가 될 건데, 다만 1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아무리 식을 꺼내봤자 이게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4개거든. 그러다 보니까 식이 아주 복잡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내가 순서를 잡을 때 만약에 연속성부터 잡으면 이거 A, B, C, D가 다 등장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다만 스무스다라고 해서 F'X부터 꺼내면 이게 나름 괜찮은 게 A하고 D가 다 죽어버립니다. 상수가 다 죽어버리면서 결국은 B, C에 대한 얘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연속성부터 먼저 체크를 하긴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자를 조금 더 줄여주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스무스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F'X를 먼저 꺼내죠. 자, F'X를 봤을 때 각각의 구간에 있는 걸 전부 다 미분하면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x제곱 2bx c까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라고 꺼내면서, 자, 등호를 전부 다 뺀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꺼내놨을 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 좌미계는 얘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우미분계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2b 더하기 c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가 1일 때도 관찰을 할 것이고, 자, 좌미계부터 꺼내면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관찰을 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2b 더하기 c다까지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우미계라고 한 것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서 관찰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찾아낸 거고, 그럼 나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B하고 C를 각각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연립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오는 값은 B가 0이라고 나오고요. C는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꺼내놨으면, 그럼 B, C를 꺼내놨으니까 나는 문자가 정리된 거 아니겠어. 그 다음부터 뭘로 들어가? 연속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래서 세 번째, X가 1일 때 연속성 가지고 갑니다. 자, 다시 마이너스 1부터 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해서 관찰을 할 거고, 좌극한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A 더하기 3이죠. 자,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을 보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고, 그럼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근데 B하고 C의 값이 각각 0과 6이라는, 마이너스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0하고 마이너스 6 대입해서 뭐 A 꺼낸 건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 네 번째, X에다가 모두 1도 연속성을 관찰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여기에다 각각 대입을 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관찰하는 거죠. 자, 좌극한부터 꺼내면 1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그 다음 우극한을 꺼냈을 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D라고 나오면서, 사실 B하고 C가 각각 0과 마이너스 6 나와 있으니까 전부 다 대입하면 여기에서 A도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D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B, C, D를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는데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문자가 A, B, C, D 4개짜리라서 너무 사실 좀 두껍거든. 문제가 좀 거친 형태인데,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까라고 했을 땐 미분을 하면서 일단 문자를 죽여 놓으면 그나마 B, C 두 개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쉽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4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P라고 하는 점, x, x-2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잡고 있냐? 자, A점과 B점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가 더 작은 얘의 제곱을 가지고 함수값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난 P라고 하는 점부터 관찰을 해볼 건데, x, x-2에서 이 x-2라고 하는 것은 사실 y값이죠. y는 x-2다 라고 식을 잡을 수가 있겠고, 결국 이 P라고 하는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요 정도. 자, 그래서 y는 x-2라고 하는 라인이 이 P라고 하는 얘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fx에 대해서 관찰할 건데, 다만 얘는 지금 현재 PA와 PB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둘이 누가 더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잖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경계를 기준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계라고 함은 PA와 PB가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얘네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결국 누가 더 크냐 작냐가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경계부터 관찰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사실 이 PA하고 PB하고 같다. 그러니까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꺼내는 게, 자, A와 B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꺼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꺼냈을 때 요 라인이 결국은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라인이
거리가 같다라고 꺼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P점이 현재 파란색 직선 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요 점이 이제 결국 핵심이 될 건데 경계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했을 때 여기 앞쪽에서는 만약에 P가 요런 데 찍혀 있으면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가까워? B까지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점 이후에 만약에 P가 요런 데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가까워? A까지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일단은 경계를 찾아놓고 얘기를 할 거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의 교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 직선부터 구해볼게. 얘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고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겠죠? 수직이니까. 자, 그래서 2분의 1x에다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중점을 뽑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을 거니까 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1,2입니다. 그래서 1,2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1,2가 되려면 더하기 2분의 3까지 있어야겠지. 그래서 빨간색 직선까지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꺼내고 싶은 게 교점이었고요. 그럼 식을 잡기를 x-2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잡을게. 자, 넘어가면 2분의 1x고 다시 넘어가면 2분의 7이니까 자, 나오는 x값은 7입니다. 자, x가 7이라고 나왔다는 건 얘가 교점의 x좌표가 7이라는 거고 그럼 나는 7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 되겠죠? 7이 현재 경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의 앞쪽에서는 누가 더 가깝다고? PB가 더 가깝다고. PB가 더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라색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x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P의 x좌표 x가 7보다 작을 때가 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x가 7보다 뭐 작거나 같을 때라고 표현해볼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오른쪽에서 관찰을 했을 때 이 노란색 점 P라고 하는 게 PA가 더 가까워. PA가 더 가까우니까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범위는 7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죠, x가. 자, 그래서 x가 7 이상일 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fx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사실 경계가 7밖에 없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미분 불가능이라고 한 게 어차피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그대로 A는 7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까지 해서 그냥 마무리를 할 것 같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식을 좀 뽑아주면 PA 제곱이라고 한 게 fx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 일단 경계는 7이라고 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PA 제곱하고 PB 제곱을 실제로 내가 식을 찾아보면 자, PA제곱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부터 0,4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에다가 자, 여기에서 y값에서 4를 빼서 정리를 할 거니까 더하기 x-6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나오는 게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PA제곱에 대한 식이고 이건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한 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PB제곱은 2,0까지의 거리를 관찰할 거고 그러면 x,x-2부터 2,0까지를 보게 되면 x-2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나오는 식은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8이다. 자, 이때는 뭐야? x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지.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관찰을 하려면 결국 좌미기랑 우미기를 비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f'x를 꺼냅니다. 자, 꺼냈을 때 나오는 식은 여기에서는 4x-12고 자, 여기 밑에 거에서는 4x-8이죠. 자, 근데 이게 x가 7일 때를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겠죠. 이거 등호는 전부 다 뺍니다. 7보다 크다 그리고 7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자체에다가 7을 대입하게 되면 식이 뭐야? 숫자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되겠죠. 7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가 7이다 라고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맨 처음부터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fx에 대해서 식을 쫙 다 찾아도 되는데 다만 그 경계를 찾는 데 있어서 경계라고 한 것은 결국 PA와 PB가 같아질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이 보조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계를 조금 쉽게 찾을 수도 있다 라고 한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5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ix라고 하는 두 다항함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원점을 지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다고 했는데 원점에서의 접선이 직교한다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나조건에 대한 극한식의 해석이 될 건데 다만 이 fi'0이라고 하는 게 이 리미트에 대해서
이 fix라고 하는 함수식을 우리가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함수식을 알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함수식을 대입해서 뭐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미분계수로 정리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미분계수로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은 델타 y 그리고 델타 x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fi의 0이 필요하겠죠. 자, 얘는 원래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현재 0이죠. 0이다 보니까 수습이 필요가 없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fi0를 빼주겠다. 자, 델타 y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분모에다가 델타 x를 만들고 싶죠? 델타 x라고 한 건 x 빼기 0이니까 그대로 x라고 나눠줄게. 그러면 얘도 똑같이 x로 나눌 거고 지금 따지자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로 나누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x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얘도 x로 나누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식이 전부 다 수렴한다는 거 되겠죠. 얘 프라임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그냥 k라는 숫자에 불과할 거니까 그럼 뭐야? 전부 다 이거 극한을 풀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네. 자, 나오는 값은 fi의 프라임 0과 그 다음에 더하기 k고요. 그 다음에 fi의 프라임 0 그 다음에 더하기 2k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이게 결국은 fi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계속 정리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약간 귀찮다고 느껴져서 그냥 이거 t라고 한번 써볼게. 자, 얘를 t라고 쓰면서 그럼 분모에 있는 거 이쪽으로 곱하면서 한번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도 t니까 t제곱 더하기 kt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t 더하기 2k다 라고 쓸 수 있겠고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겠죠. 나오는 식이 t제곱에다가 k-1t 그 다음 마이너스 2k는 0이다 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은 사실 fi 프라임 0이고요. 근데 내가 이 fi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것은 i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만족하는 t의 값은 fi 다시 f1의 프라임 0 얘하고 그 다음 f2의 프라임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i가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f1의 프라임 0과 f2의 프라임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얘네 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사실 이 다조건에서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곱을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즉 다시 말해서 f1의 프라임 0과 그 다음에 f2의 프라임 0이다 라고 한 걸 곱한 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2k라는 거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2k라는 숫자가 다시 뭐여야 해? 마이너스 1이어야 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k의 값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꺼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조건의 이 극한식을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거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네 둘에 대한 곱이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까지 했을 때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6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기억니은 디귿에서 보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f'x부터 꺼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f'x 꺼내보면 자, 각각의 구간을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x이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미분하면 3x제곱에다가 3분의 2 곱하니까 2x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등호를 전부 다 뺍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자,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기억에서 fx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x는 1에서 관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연속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겠죠. 연속과 스무스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속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비교하겠다는 거고 현재 1에서의 좌극한을 여기다가 1 대입하죠. 나오는 f1-의 값은 0이고요. 자, 그 다음 우극한을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고 f의 1의 플러스는 역시나 0이구만. 자, 그래서 일단 연속은 오케이, 괜찮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무스를 보죠. 자, 스무스라고 하는 것은 f'1-와 f'1+를 보겠다는 거고 자, f'1-부터 보면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2입니다. 그 다음 f'1+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죠, 오히려.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역시나 2군요. 자, 그러니까 우미계하고 좌미계가 같네. 이거는 스무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 괜찮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값 fx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x는 0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 fx라고 하는 거 함수가 일단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호 판단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 부호 판단을 봤을 때 0 근처에서만 내가 관찰해 볼게. 자, 절대값 fx에 대해서 함수를 일단 다시 꺼내 봅시다. 자, 그러면 0 근처에서만 내가 볼 거니까, 자, 0보다 작을 때 1-x죠. 근데 1-x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 보면 이거 1로 가니까 이거 양수라는 거 되겠어? 그러니까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분모에 이 밑에 박혀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쪽으로 쳐 올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나는 마이너스를 씌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게 1-x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절대값 fx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x가 0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가 될 건데, 난 어차피 뭐 1이고 나발이고 보지 않는다. 0 근처에서만 관찰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단 둘 다 0을 대입해서 관찰을 했을 때 얘 0 대입하면 1이죠. 얘도 0 대입하면 1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절대값 fx라고 한 거 그대로 gx라고 했을 때, 자, g의 0 마이너스도 g의 0 플러스도 일단은 몇이야? 일단은 둘 다 1이라는 거 괜찮지? 그래서 연속은 일단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속을 체크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프라임을 볼 건데, 프라임을 각각 일단 꺼내 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미분한다 칠게 그냥. 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근데 나는 여기다 각각 0을 대입해서 관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g'의 0 마이너스라고 한 것은 뭐야? 자, 0의 왼쪽에서 프라임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자, g'의 0 플러스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g'의 0 플러스를 볼 거고, 그럼 나오는 값이 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오는 값이 어때? 다르죠. 자, 그래서 좌'하고 우'이 다르다 보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값 fx다 보니까 이 절대값 fx에 대해서 부호 선택을 통해서 일단 함수를 결정짓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xk제곱의 fx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 x는 0에서 관찰합니다. 자, 당연히 두 가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로 연속성이고 두 번째로 스무스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연속성을 보면은, 자, 함수 자체를 나는 hx라고 다시 이름을 붙여보자. 자, 그러면 h의 0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h의 0 플러스도 그렇고 h의 0 마이너스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다 0을 대입해서 관찰을 하는 거니까 어때? fx가 나오는 값에 관계가 없이 x의 k제곱 자체가 0이다 보니까 0 곱하기 f의 0 플러스고 0 곱하기 f의 0 마이너스라는 거 되겠죠. 자, 물론 f의 0 플러스하고 f 0 마이너스를 봤을 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따지자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다시 내가 반대로 말한 것 같다. 0 플러스 가지고 얘기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라는 건데, 다음에 이 값에 관계없이 0이랑 곱해놨으니까 당연히 이거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0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신경 쓸 게 전혀 없다는 거 되겠죠. 무조건 같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스무스를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h'x를 꺼내야 된다는 거 되겠어. 자, 근데 h'x라고 하는 게 곱의 미분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럼 k에 k-1에다가 fx,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 fx를 미분하니까 xk제곱은 가만히 있으면서 f'x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찰하는 것은 h'의 0 플러스와 h'의 0 마이너스라는 거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k값이 1이잖아? k값이 1이면 얘가 사실상 그냥 숫자 1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를 해보는 게, 일단은 내가 k가 1이다부터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k가 1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도 없는 거고, 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x죠. 이거 k가 없는 거라고 할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f0 플러스랑,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0에다가 f'의 0 플러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0 마이너스랑 더하기 0 곱하기 f'의 0 마이너스가 될 건데, 어차피 0이랑 곱한 애들은 전부 다 죽여도 괜찮을 거고, 나는 비교를 한 게 얘네 둘이 비교를 한단 말이지. 근데 f의 0 플러스랑 f 0 마이너스 보면 얘네 둘이 다르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달라. 그럼 뭐야? 좌'하고 우'이 다르기 때문에 뭐야? 미분 불가능이야. 그래서 k가 1일 때는 현재 얘가 미분 불가능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k가 2일 때죠. 근데 이게 k가 2일 때에 대한 상황을 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얘가 사실 k가 2면은 지금 현재 h'x가
2배의 x의 1제곱과 fx 그리고 더하기 x의 제곱에 f 프라임 x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실 0 플러스를 넣든 0 마이너스를 넣든 상관이 없다는 거 되겠죠. 왜? 전부 다 뭐가 깔려 있어? x가 깔려 있잖아. 그래서 h 프라임에 0 플러스 0 마이너스 했을 때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다 보니까 요 f의 값, f 프라임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얘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상황이 뭐야? 미분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나는 K가 1일 때와 K가 2일 때로 상황을 나눠놓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1일 땐 미분 불가능이다가 2일 때 처음으로 가능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소의 자연수,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디귿이 괜찮죠. 그래서 괜찮은 건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하고 fx에 대해서 미분 가능성을 관찰할 때 있어서 일단은 두 가지를 체크한다는 거, 연속성과 그리고 스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곱의 미분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0의 플러스하고 0의 마이너스를 대입해 가면서 관찰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7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하고 gx 나와 있는데 자, fx가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fx에 대해서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볼게. 일단 fx라고 한 건 3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0으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다만 경계를 내가 몰라. a라고 하는 값을 모르는 상황. 일단은 함수는 그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면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이 정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1에서 중근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또 x축과 만나겠지. 근데 이 3차함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a라는 지점을 찍어서 그 a 이전까지는 0, 그러니까 x축과 똑같다라는 뜻이죠. a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여기에 갑자기 a가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a 전까지는 0으로 쭉 다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는 뭐야? 3차함수를 따라갈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0으로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3차함수를 따라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버려? fx가 불연속이죠. 자, 그래서 불연속으로 되면 안 될 거거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경계라고 하는 지점을 잘 찍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 정도를 다시 한번 그려봤을 때 내가 0으로 타고 가다가 언제 그러면 fx로 갈아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갈아탈 수 있는 지점이 사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0에서 만나야지 이게 연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fx로 갈아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한 것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쳐봐. 자,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0으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fx를 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미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어디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이거 뾰족한 그림으로 나오고 있고요. 애초에. 그 다음에 좌프라임을 보면 좌프라임 자체가 0이고요. 우프라임 자체가 양수죠. 그러니까 좌프라임은 0인데 우프라임은 양수니까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림에서도 애초에 뾰족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가능한 케이스는 딱 하나 남은 거지. 자, 어디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냐? 자,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a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면 a가 1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a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쭉 다 0으로 쭉 오다가 1에서부터는 fx로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자, 요만큼을 우리가 y는 fx라고 할 거고 이 fx 같은 경우는 뭐야?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지. 1에서 관찰한다 하더라도 연속이면서 스무스하죠. 좌프라임도 우프라임도 0이니까.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가 되기 때문에 가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개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를 요 정도로 일단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a의 값은 1이죠. 자, 그럼 넘어가서 gx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gx에 대한 조건은 fx보다 밑에 깔려 있어야 돼. 아니면 같거나. 근데 이게 gx의 함수도 사실 fx랑 결이 비슷한데 일단은 0으로 깔 거야. k까지는. 그 다음 k부터 해서는 기울기가 12이고 k, 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러면 이게 느낌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0자리를 따라갈 거야. 일단 0자리를 따라가다가 만약에 이런 데다 갑자기 k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12인 직선을 딱 깔아버리면 어때? 노란색의 fx보다 gx가 역전이 된다는 거 되겠죠. gx가 더 크단 말이야.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갑자기 k가 나오는 건 안 될 거고요. 이렇게 쭉 가다가 k가 일찌감치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k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k가 이런 정도로 해서 찍히게 되면 그럼 y는 gx가 어때? 더
아래 깔려 있거나 아니면 같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지금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건데, 다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K의 최소값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K라고 하는 지점을 최대한 왼쪽으로 당기겠다라고 한 게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왼쪽을 당겼을 때 어디까지 당길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K를 최대한 당기면 이게 당기고 당겨지다가, 자, 어디까지 당길 수 있을 거냐면 접할 때까지 당길 수가 있겠죠. 접하는 상황보다 더 당기면 gx가 오히려 더 fx보다 커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안 될 거고요. 나는 가능한 게 딱 접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접점 t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t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다만 지금 현재 내가 접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정보는 요놈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요놈의 기울기가 12짜리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울기가 12짜리인 접선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하는 것은 f't가 12다를 가지고 t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t의 값을 찾아보면 일단 내가 f'x부터 꺼내야 될 거고 3차함수를 미분할 거죠. 자, f'x를 꺼냈을 때 3차함수 바로 꺼내버릴게 그냥. 그러면 2배의 x-1에다가 2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을 한번 미분하니까 2배의 x-1의 제곱이죠. 자,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지금 12가 되고 싶으니까 는 10이다 라고 식을 잡아보자.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해놓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2하고 6이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이 x,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왼쪽 거. 오른쪽 거 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가 오른쪽 거. 자, 얘네들을 계산해 봤을 때 나오는 값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6이라는 거죠? 6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x의 값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개가 되겠네. 이거 6 넘기면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2거나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내가 관찰하고 있는 점 자체는 1보다 오른쪽 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접점의 위치 자체를 찾은 건 얘가 2다 라고 한 걸 찾은 겁니다. 그러면 2라고 하는 점을 다시 fx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점 자체를 찾을 수가 있는데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5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 자체가 뭐다? 2,5다 라는 걸 찾은 거죠. 근데 이 2,5라고 하는 점 자체가 다시 누구 위에 점이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점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나는 2,5라고 한 걸 다시 뭐야? 이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뭐야? 2,5 대입했으니까 12에다가 2-k라고 하는 게 5다라고 식을 잡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12로 나누고 넘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여기다가 다시 적을게. 12에 2-k라고 하는 게 5다라고 했을 때, 자, 24-12k가 5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 12k 넘기고 5를 넘겼으니까 19가 12k다. 자, 그래서 k의 값은 몇이야? 12분의 19다 라고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한 k의 값이 k의 최소값이다 라고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k의 최소값 p분의 q까지 찾았고 a의 값도 내가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프의 개형으로부터 나는 하나하나 3차함수 그리고 직선을 그려가면서 상황을 관찰했고, 거기에서부터 접선의 상황으로부터 t의 값을 구해서 답까지 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스텝 3 문제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